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낮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식사하고 오면서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이 나던데,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스승님을 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스승님을. 근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배우는 아주 명배우는 또 감독을 잘 만나야 되고, 뭐 기타 각 분야에 다 그렇죠.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음악도 뭐 종류가 오죽이나 많습니까?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그런데 그 방면에 그 스승님을 잘 만나야 돼요. 뭐 영화 배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감독을, 훌륭한 감독 밑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잘 배워야 된다고. 그 뭐 인류 대학 간다는 것은 그 인류 대학에 그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같은 경우는 무슨 내 17, 18 요때 신인님께서는 이제 늘 이제 하늘궁에 계시면서도 마음은 늘 그 진주 지수면 거기서 이제 한 14년 정도 계셨던 그곳을 늘 생각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소 이름이 밀림인데, 밀림하고 같이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뭐 같이 밀림과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세월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어렸을 때에 이제 그 진주 지수면 그 성산마을인가 그렇죠. 예. 그렇듯이 나는 뭐 내가 저거 감히 뭐 신님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뭐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언제나 그 17세 18세 때 이때 내 마음이 의식이 거기 가 있어요. 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산시 이제 서구 서대신동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 위생병원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삼육병원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아파트 이름이 협생 르네상스인가 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바로 삼육병원 바로 앞에.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부산 동아고등학교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1년 다니고 2학년 1학기 때 이제 중퇴를 하고 나온 거지. 1년 6개월 다녔다고요. 그때 1학년 하고 2학년 1학기까지 늘 도서관에서 책을 본 그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 늘 이렇게 있어요. 뭐 도서관 마치는 시간까지 책을 봤으니까 나는 그 주입식 공부는 엄청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지만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억지로 그걸 하느냐고, 이해도 안 되는 걸. 그런 거는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박인수 선생님의 57이라고 하는 책, 내가 우리 책을 신청해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가져올 거예요. 그 책을 이제 본다든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청경이라는 책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또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그런 거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싶지. 근데 하기 싫은 걸 뭐 어떻게 억지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지식을 배우는데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이렇게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주 안 좋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동설, 천동설 하나만 하더라도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이거든. 이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 자체를 그 한번 발설한 사람은 천동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을 때에 지동설을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화형에 처해버렸다고, 불에 태워주겠다고. 그런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그런 것을 소화도 못 시키는 상태에서 그냥 막 무진장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그게 내한테는 안 맞지, 그게. 그래서 이제 중퇴를 해버리고 내가 이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고, 검정고시 한 거는 허경영 총재님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사람은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되는데, 스승님을 만나는 것은 직접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그런 스승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 그분은 만날 수는 없지만은 책을 열심히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캐치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책을 보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내 같은 경우는 그 김명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1920년생이시니까 원래 103살이에요. 103살 살아 계시는데, 뭐 이분 앞에서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스승님이에요. 두 번째 스승님이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스승님의 그 믿음을 체험한 것은 이제 고현본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이기영 한국불교연구 원장님이시고, 그것이 내 20대 초반까지 18세, 19세, 20세, 그때까지 내 의식을 이제 지배했던 분들이에요. 그 김명수 교수님은 철학 박사님이십니다. 동서양에 있는 모든 그 철학자들의 이제 삶, 생애, 그리고 사상을 다 공부하셨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그 현대 신학의 흐름도 이분이 잘 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이제 그 압축을 해서 해놓은 책이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삼중당에서 나왔는데 아마 10권인가 됐었을 거예요. 그 책을 내가 이제 아주 그 정성스럽게 내가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에 이제 한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정말로 이 지옥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 신학생이 그렇게 아주 참 진짜 고뇌에 차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명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현실을 보라 그랬더라고요. 이 현실을 보면은 이 전쟁, 그 당시도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월남전이 있었을 때니까 1970년대 그 무렵이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니까. 그때 뭐 월남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끊임없이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되는 거 하고, 인간의 마음이 사악해가지고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거 보고, 이 현실을 보면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이 나는 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그 뭐 아담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지.
여기 가지고 지금 이 현실 꼬라지 자체가 지금 현재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죽지 못해 살거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쟁, 기아, 환경 오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지옥이 이제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그러니까 그 신학생은 아주 이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제 갔다. 그런 그 기절이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그 있습니다. 지옥과 천당 이야기예요. 제 제목이, 소제목이.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내가 이제 금융고시 학교 가고 신학교를 또 가게 되고, 내가 똑같은 질문을 또 내가 또 목사님한테 했다고. 그때는 이제 그 고현보 목사님은 담임 목사, 주 목사고, 그 밑에 이제 보조 목사가 있어요. 부목사님이 있는데 박광선 목사님이라고. 뭐 지금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괴정에 산정은 교회에 계셨고, 생사를 알지가 못합니다. 그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내가 지금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서 내가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정말 목사님 이 지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김 선생 그러고, 내보고 김 선생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이 현실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현실을 보면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김명수 교수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남북한 통틀어 합쳐가지고 5천만 명이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본의 그 기독교인이 불과 한 2, 3%, 나머지 97%, 98%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야 뭐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은 그래도 십자가가 많이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발이 긁어치는 게 교회랄 정도 있지만은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야. 일본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냥 불교식이라, 불교식. 그런 사람은 그 일본에 있는 그 당시 1억 인구, 1억 몇천 명, 그 사람들은 노다지 지옥으로 가는 거야. 태어났다가 바로 지옥이고, 태어났다가 지옥이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것이 내가 20대 초반에 생각했던 그 문제예요. 일본 사람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 세계에 인도, 힌두교 믿는 인도, 또 이슬람 믿는 알라 신을 믿는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데 그런 것이 내 한평생을 지배해 놓은 거예요. 오늘 대충 만만이래 보여주는 건데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빨갛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면 빨간 안경을 끼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연하게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죽음 애로의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렌 킬케고르가 이야기했듯이 죽음 애로의 존재, 죽음으로 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딱 길은 두 개지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딱 길은 두 가지예요. 요거냐 말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당이냐, 안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거 지옥이냐. 길은 두 개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윤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독교 사상하고는 안 맞아요. 만약에 목사가 그래 설교했다 그러면 목사가 그는 목사직을 그냥 회수해 버린다고. 목사 설교를 못하게 해버려요.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아이고 뭐 아마 15분 가고 이제 한 5분 뭐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평생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를 초과하고 졸업하게 되고 또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또 강정산을 공부하게 되고 그 끝에 참 신인님이 오셨구나. 이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구나. 정말 초종교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이분이 중심에 신인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고부동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이게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재정 일치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또 중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용어로서는, 경제적인 용어로서는 중산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한단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래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종교가가 정치인이 되는 그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신인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결국 구도의 끝은 현실 정치 참여예요. 종교인이 이제 구도의 생활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이제 명심보감 같은 거, 그게 아주 좋지. 명심보감 있는 게 뭐냐고. 사람은 말이지. 순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역천 끝에 와서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뭐 행선지인은 여주는 지초하여 뭐 선을 행하는 자는 봄날에 풀과 같아가지고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자라는 언젠가는 그게 이제 이 복이 이렇게 자라는 거 돌아서고 나면 이제 이 자라 있다 이 말이야. 뭐 그런 거. 또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해야지. 또 교만하지 마라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이잖아.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남을 이렇게 도와라. 이것도 기초 중에 기초라고. 이게. 그런 것을 쫙 구도인의 길을 이제 걷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현실 정치 참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가 돼서 되는 거라고. 이때까지는 정력 시대가 아니고 주역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정력 시대가 돼서 신인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안혜욱 씨라고 있어요. 안혜욱 씨를 아는 사람은 우리 지금 정치판이 지금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이고, 안혜욱 씨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조금 정치 흐름에 조금 어둡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대택 씨, 안혜욱 씨, 그리고 백은종, 이 세 분은 좀 노털들이라, 이제 80대 중반이라고. 안혜욱 선생님은 이제 80대 중반이라고. 85세. 박찬종 씨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줄리, 이제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젊은 시절 때 이제 줄리라고 불렸다. 이제 이것을 뭐 말을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에 이제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제 시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유튜브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담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가 2022년 3구 대선의 결과가 윤석열이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이재명을 엄청 지지했던 분이에요. 안혜욱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그 태권도 연맹 그 회장을 하시던 분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안혜욱 TV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분이 처음에는 한 며칠간은 멍했는데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청소할 대상자, 쉽게 말해서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대상자를 이번에 싹 다 드러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사람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모르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딱 이제 소탕 청소할 대상자를 이제 딱 드러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한 6개월 앞으로 이야기하더라고. 6개월. 그러니까 1945년 그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이제 뭐 자살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제 가서 숨어서 살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이제 자기 에바 브라운하고 같이 이제 자살했고, 그 뒤로부터 한 8일 뒤에 1945년 5월 8일 날 이제 독일이 정식으로 이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 날이에요. 그 뒤로부터 한 100일쯤 지났다고. 6, 7, 8 이제 3개월 하고 한 일주일 뒤에 3개월 하고 7일 한 100일이 조금 안 되지.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원자탄이 한 3개월 뒤에 원자탄이 떨어졌지. 딱 3개월 뒤에 독일이 패망하고 3개월 뒤에 일본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지고 바로 이제 그 일본도 항복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 4개월 뒤죠. 그러니까 원자탄이 터짐으로써 그때는 온 인류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무기가 터졌다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흑영령을 알아보는 그런 원자탄이 하나 터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되고, 하여튼 원래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흑영령 총재님이 확 이렇게 전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역시도 이번 정부는 앞으로 한 5, 6개월 일을 보더라고. 양문석 박사도 그래 보고, 어제 그 김용민 그 평화나무 이사장도 그래 보고, 지금은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가지고 막 그 긴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여튼 원래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흑영령이 왔다. 그만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돼가지고 더 못하겠습니다.